우리 모두의 취업 백서 취중 잡담은 IMC 플러스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취업 백서 취중 잡담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우후! 아, 박수 칠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아, 왜 소개도 안 왔는데. 아, 먼저 치고 들어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취업 백서 취중 잡담의 무책임한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삼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시즌1에 이어서 취중 잡담의 귀염둥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국명 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무려 한 달 만이네요. 이게 저희가 그 시즌1 끝나고 한 1, 2주만 쉬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이 게으른 동물이 맞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쉬게 돼서 한 달 만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 취중잡담 그 팟캐스트 순위가 떨어지지 않았던 거 보니까 참 애청자분들한테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멘트를 준비하셨나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멘트가 술술 나와 이제. 아, 그 말 좀 빼시. 뭐 한 달 만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거긴 하지만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11회를 녹음을 했다가 싹 다 지우고 그렇죠. 11.1회를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사 쓸 때도 이 편집의 고통, 그 편집 기자들이 이제 취재 기자들이 써온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과감하게 삭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방송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날려버리자고 해서 제가 너무나 슬퍼서 그날 밤에 진짜 술 한잔 먹고 또 막걸리 드셨어요? 자면서 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 달 동안의 텀이 물론 재충전의 기회라고 생각도 되지만 이게 너무 오래 쉬다 보니 이게 다시 적응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메트로 사장님도 제가 작년에 메트로 근속 10년이 됐는데 이야, 작년에? 네, 그렇죠. 네네. 근데 휴가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식년, 안식 5월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상당히 네. 왜 나한테는 휴가도 안 주고 그러실까 했는데 저랑 예전 한경에서부터 한경에서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시라 제 성격을 아시나 봐요. 얘는 놀게 하면 그다음부터 나태해져서 일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안식년 휴가를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데로 이직할까봐.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 혹시 듣고 계실지 모르는 저희 사장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장님 이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빨리 편집해가지고 써드릴게요. 예. 근데 사실 녹음 내용이 재미가 없으면 다시 뜨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백이 매주 화요일날 녹음을 하잖아요. 예. 예. 자매품 얘기를 또 하시네. 어제 이백 오프닝을 한 15분 정도 했어요. 근데 제 거 마이크가 꺼져 있었던 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했던 얘기를 바로 다시 하니까 감이 안 살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기사 쓸 때도 이게 보통 리드문이라고 하잖아요. 첫 문장에 이게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고민해도 그거 안 풀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또 저희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처음 듣는 거니까 저희 시즌2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려야죠. 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 시즌2는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코너가 하나가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과연 센세이션까지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 두 명이서 하루 날 잡아서 이제 돈가스를 먹으면서 고민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 너무 비난의 화살만 그렇다고 막 돌을 집어던지시거나 듣고 계시던 스마트폰을 집어던지지만 않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들으시고 이 중년의 남자들이 저는 아직 중년이 아니긴 하지만 이 남자들이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중 잡담 이 시즌의 첫 회 11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벤처기업 기획팀 회의실. 인사팀에서 넘겨받은 구직자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던 김 과장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한다. 부장님 이것 보세요. 올해 공채 지원자들이 페이스펙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우리 기획팀도 남자들만 있어서 꾸질꾸질 했는데 이번 기회에 페이스펙이 뛰어난 여직원 한 명 뽑죠? 박대리 생각은 어때? 맞습니다. 그동안 사무실 분위기가 정말 꽝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뽀샵질 아닐까요? 김 과장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최상원, 당신 생각도 그렇지? 그런데 저희 회사 공채가 끝나면 곧 A매치 데이라 면접에는 얼마나 참가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회사랑 썸만 탈지도 모르겠어요. 부장님은 어떠세요? 그런데 도대체 자네들 얘기하는 페이스팩이랑 뽀샵질, A매치데이, 썸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거 외계도 아니고 나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난감하네. 여러분 저희들의 입으로 한 발연기 어떠셨나요? 네, 그 연기자의 고통을 여기서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진짜 이게 그냥 그 대본 보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벌써 우리 NG를 몇 번을 냈는지 셀 수가 없네요. 이게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새로운 기획 코너입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저희가 뭐 성우가 아닌 이상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재미로만 들으실 거예요. 제발 돌만 안 넣어줬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장님께서 부장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부장 같지 않은 부장이라서 이런가. 예, 부장 역할이 제일 힘드네요. 네.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부장님께서 이 페이스팩, 뭐 뽀삽질, A매치 데이, 뭐 이런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예,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요런 용어들이 신조어라고 하죠. 새로 생겨난 뭐 인터넷 용어 비슷한 건데요. 이런 용어들이 요즘 근래 들어 취업난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너무 많이 생겨나서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나만 모르는 게 아니야. 이거 또 부하 직원들 불러다 놓고 이거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네네. 예, 좀 창피하기도 하고. 네. 저 솔직히 뽀샵질하고 썸만 알지 페이스팩하고 A매치 데이 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 전부터 이런 용어들이 네.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런 신조어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구직하시는 분들도 이런 신조어들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신조어 모르면 이 부장처럼 저 같은 이 부장처럼 그 회의나 뭐 이런 데에서 왕따 당하기가 십상이에요. 대놓고 왕따 못하고 은따. 그렇죠. 은따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신조어들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신조어들만 좀 잘 챙기셔도 뭐 이런 은따나 왕따의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저 페이스팩. 이 페이스팩은 뭐예요? 페이스팩이 간단하더라고요. 페이스 뜻은 아시죠? 얼굴, 면상. 예, 그렇죠. 그리고 스펙은 아실 테고, 스펙은 저희가 1회차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시즌 1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페이스와 스펙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얼마나 외모가 뛰어나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페이스팩과 더불어서 바디 스펙도 장난이 아니어야겠는데요? 아직 바디 스펙이란 용어까지는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조만간 바디 스펙이란 용어도 신조어로 등록돼서 유행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 바디 스펙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 네. 페이스팩 참 외모 종결주의. 그쵸, 이제 이거, 지상주의를 넘어서서 네. 종결주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지승전 외모. 그렇죠. 기승전 외모. 예. 네, 이렇게 종결이 되죠. 예. 이것 때문에 요즘 뭐 외모 성형이다, 뭐 취업 성형이다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성형외과 분들이 돈 버는 게
구직자 대상으로 돈 버는 비율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구직을 앞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한두 군데 정도는 고치는 게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면접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예인 같은 외모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외모, 성형이나 이런 걸 하면 다들 김태희처럼 해주세요. 또 뭐 송혜교처럼 만들어주세요.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있죠? 조인성, 뭐 송승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야.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건 진짜 쉽지가 않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연예인을 해야지 직장에 취업하시면 안 되죠. 근데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준수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뛰어난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예인급의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 담당자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그런 연예인급 외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호감이 가는 외모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조인성 외모인데 얼굴은 조인성인데 얘가 웃을 때마다 썩소를 날려.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뽑는다는 겁니다. 김태희 외모인데 애가 뭐 물어볼 때마다 시크한 반응을 해. 네. 이런 사람 절대 안 뽑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소에서부터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남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외모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성형으로 갖춰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울을 보고 노력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면 그 인상이 달라진대요. 그렇죠. 그 혹시 예전에 스펀지란 프로 있었잖아요. 추억의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젊은 세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는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호감 가는 외모를 만드는 비법 중에 하나가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예. 리 하면서 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잖아요. 네. 가장 그 미소 모습이랑 비슷한 그런 포즈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뭐 양치하기 전에 개구리 뒷다리 한 번씩 하면서 또 양치 끝나고 개구리 뒷다리 하고 또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뭐 아무도 없으면 거울 쳐다보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 쳐다보면서 개구리 뒷다리 하고 이러면은 호감 가는 외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굳이 성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뒷다리 갔어. 앞다리 갔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저 성형하니까 제가 이제 직접 겪었던 하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예. 제 눈에 그 쌍꺼풀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예. 내 눈을 바라봐. 눈을 붙이고. 예. 근데 와이프도 이제 쌍꺼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제 주니어는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쌍꺼풀도 유전인가요? 유전이죠, 쌍꺼풀도. 그런가?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신생아를 딱 봤는데 쌍꺼풀이 없는 거야. 아니지. 좀 자라고 나서 이제 봤는데 쌍꺼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는 쌍꺼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성형 의혹을 제기하셨군요. 와이프가 저 쌍꺼풀 했어요, 어머니.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쌍꺼풀도 유전이었군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쌍꺼풀이 있더라고요. 저는 쌍꺼풀이 살짝 있고 우리 와이프는 좀 진해요. 근데 우리 딸은 쌍꺼풀이 이제 와이프만큼 진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우리 딸 그 태어나서 딱 본 다음에 딱 그 생각이 들었죠. 얘는 나중에 이제 성형 비용은 좀 절약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에 또 제가 몰랐던 거 이 A매치 데이. 이건 무슨 스포츠 뭐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국가대표 팀 간의 경기 A매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A매치 경기를 하다 보면 그 각 리그의 선수들이 대부분 차출되잖아요. 유명한 리그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뭐 이런데 선수들이 차출되게 되면 그 주에 그 리그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출을 거부하는 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피파에서 규정을 해서 A매치 데이라는 날을 아예 규정을 한 거예요. 그날만 국가대표 팀 간의 경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보통 뭐 영국, 프랑스, 뭐 브라질, 러시아 뭐 이런 팀들이 거의 비슷한 날 같이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A매치 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취업 용어로 전환이 됐어요.
뭐냐면 네. 주요 기업들 채용이 네. 같은 날 해버리는 거예요. 이 대기업들. 그렇죠. 네. 일반인들이 다들 가고 싶어하는 구직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 금융공기업이라든지 네. 대그룹사에 네.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주로 같은 날 채용을 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난해에는 10월 19일이었어요.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서 금융공기업 6곳이 일제히 19일날 입사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융권 지원자들은 한 군데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군데 다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청원 A매치데이를 없애달라는 청원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 안 없어지죠. 왜냐하면 기업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날 시험을 안 보면 여러 군데 붙는 구직자들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면접 보러라고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나는 뭐 A은행에서 뭐 구직자 A한테 면접 보라고 하면 난 B은행 붙었는데요. 난 C은행 붙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채용 과정, 채용 프로세서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네. 1차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다 돈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뽑아놨는데 안 와버리면 자기들은 큰 혼란이 생긴답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분야끼리 뭐 금융공기업이면 금융공기업, 뭐 대그룹이면 대그룹끼리 비슷한 날짜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항명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도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10월 18일 날 네, 금융공기업들이 거의 다 입사 시험을 진행하고요. 네네. 그날 또 하필이면 KT그룹이랑 효성그룹도 인적성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구직자들은 여기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외에 다른 대그룹들은 언제 하나요? 조금씩 날짜가 차이가 있는데 네. 또 하루 뒤에 19일 날은 SK그룹이랑 CJ그룹이 인적성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 지원하신 분들은 18일 날도 인적성 검사, 19일 날도 인적성 검사 상당히 좀 힘들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청취자분들한테 욕을 처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지원자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제가 취중 잡담 시즌 1부터 계속 강조해온 얘기인데요.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이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어디든 이제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취업이 목적이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건 직업을 얻어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무데나 일단 붙고 보자. 여러 군데 일단 다 원서 내놓고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는 상당히 힘들고 이런 A매치데이 이거 걱정 없이 나는 한 군데만 집중하겠다. 이런 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신조어는?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MC님이 아신다고 하니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예, 포토샵 아시죠? 네. 이제 그림이나 그래픽 편집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꾸미는 거, 뽀샵질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요거는 너무 흔한 용어고요. 그렇죠. 이력서를 예. 봤는데 앞에 면접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더라. 그렇죠. 너무 뽀샵질을 심하게 하면 네. 이것도 탈락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샵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후배들 이렇게 뽑기 전에 서류를 보면 다들 연예인급들이에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들어온 거 보면 좀 실망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저희 부장님은 신규 인원을 뽑을 때 외모를 먼저 보신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감 가는 외모. 저는 김태희나 송혜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시잖아요. 자, 다음 거. 요거는 제가 아는 거네요. 네, 그렇죠. 썸 탄다. 그렇죠. 네. 이게 뭔 뜻인지 아시죠?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남녀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는 거를 썸 탄다 그러죠. 그렇죠. 썸씽이란
영어 단어에서 이제 변형된 건데요. 이게 요즘은 그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회사와 구직자 간의 관계도 썸 탄다는 얘기를 가끔 쓴다고 해요. 아, 내가 저 회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구직자들은 뭐 썸 탄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네. 그 다음 용어도 제가 그 시즌 1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취업 구종 세트. 취업 준비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보통 스펙이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뭐 취업 5대 스펙이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뭐 학벌, 학점, 토익, 어학 연수, 자격증 이런 5가지를 준비해야 취업할 수 있다. 뭐 기존에 이렇게 했는데 이 취업난이 너무 가중되고 경쟁이 심해져서 그런지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취업 5종 세트를 넘어 6종 세트, 7종 세트, 이제는 9종 세트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해 드렸던 5대 스펙 이외에 공모전, 인턴 경험, 자원봉사, 그리고 마지막이 아까 페이스팩이랑 연관되는 얘기예요. 성형수술까지 스펙에 들어간답니다. 이게 참 서글픈 얘기네요. 아, 근데 저는 다시, 다른 회사 신입 뭐야. 인턴 뭐 구하라고 해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이 9종 세트 저는 몇 개나 있을까요? 예, 세보니까 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한 3개, 2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예. 우리 건희 형님도 신입사원으로 뭐 하라고 하면 못 하실 것 같아. 저 지금 누워 계신 건희 형님 얘기하시는 거죠? 아유, 누워있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고소미 먹어요. 그렇죠. 냠냠. 네. 점점 어려워지는 얘기예요. 그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요. 특히 국내 유학 온 외국인 대학생들이 취업 9종 세트 얘기를 들으면 자기네 나라도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못하고 1년 만에 퇴사를 한다는 이유가. 아, 그렇죠. 네. 네. 다음은, 잡 쉐어링. 요거는 좀 생소한 단어예요? 예, 잡 쉐어링이란 용어가 요번 정권 들면서 이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임금을 줄이거나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거, 이런 게 잡쉐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취업 시장에서는 이거랑 정반대입니다. 잡을 여러 군데를 이제 지원을 해서 자기가 어딜 갈까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여러 군데 해놓고서 내가 A 회사를 갈까, B 회사를 갈까, C 회사를 갈까, 이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걸 잡쉐어링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안 입고 와서 A매치 데이가 생겼군요. 그렇죠. 네. 아, 낙바생. 아, 요거는 좀 쉽네요. 예. 이거 뭐, 좀 유추해보면, 누구든 알 수 있을 용어일 것 같은데요. 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 어려운 취업. 예, 낙바색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 참 슬픈 얘기 중에 하나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공휴족? 예, 공휴족이란 용어도 요즘 신조어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취업을 위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나 또 직장인들은 이직이나 이런 거에 갈망 때문에 계속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휴족이라는 거는 뭐 공휴일, 뭐 휴일 이런 거 없이 뭐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취업을 하더라도 요즘은 신입직으로 들어가서 1년 만에 퇴사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공휴족들 때문에 생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좋은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 월급이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아. 친구랑 비교해보니까 좀 너무 적어.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을 공휴족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취업 포탈 자코리아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대학생이랑 직장인들한테 스스로 공휴족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많아요. 대학생은 무려 42.8%, 네네. 직장인은 38.4%.
평균 40% 이상이 자기는 공유족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취업이건 이직이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씁쓸하네요. 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제일 많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렇죠. OECD 최고죠. 네. 근데 그 근로시간도 모자라서 더 좋은 삶을 위해 계속 또 쉬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직장 생활이 불안하고 취업이 힘들고 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모 후보가 얘기했던 저녁이 있는 삶은 그거는 외국 가서 찾아야죠. 저 너머에. 저 너머에.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네덜란드의 한 회사가 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어요. 그 회사가 사진이 2장이 떴더라고요. 뭐냐면 책상이 있는 그 사무실에 네. 책상이 있는 모습이랑 그 밑에 사진은 책상이 싹 사라지고 똑같은 사무실인데 거기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 회사의 경영진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정해진 근무 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만 근무를 해라. 그래야 효율이 훨씬 더 오른다. 그래서 6시 땡 하면 책상을 모두 다 철사줄을 달아가지고 옥상이 아니죠. 이 천장으로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이 갑자기 이제 그 헬스 트레이닝 하는 장소나 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실로 변하는 거예요. 재밌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우리나라 그 네티즌들이 도대체 우리나라엔 저런 회사가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만들어 니네가. 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런 회사를 잘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씁쓸하니까 다음 용어로 넘어가죠. 네. 또 이제 그 취업난이랑 좀 관련된 용어인데요. 서버 전형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서버 전형이요? 예, 혹시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뭐 IT 쪽으로는 서버는 많은 접속들이 일어나는 트래픽을 뭐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좋아야 된다는 게 뭐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서버 전형이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 그 지원자의 그 입사 신청을 버텨낼 수 있는 서버를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 답을 보면서 이게 잘못 얘기하려니까 참 힘들죠. 예. 보통 이제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대기업이나 아까 얘기했던 금융공기업 이런 데들은 서류 전형 마지막 날 구직자들의 광클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서류 접수를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낼 수 있는 거 이런 거 자체도 하나의 전형, 서류 전형 전에 서버 전형을 통과해야 서류 전형에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서버 전형이란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생들은 이런 거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 수강 신청할 때 광클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학교 수강 신청이야 뭐 학교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봤자 한 10,000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데들은 거의 한 몇십만 명 이상이 이 서류를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간혹 그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서버도 뭐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A매치 시즌에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광탈절. 광탈절도 참 씁쓸한 얘기죠. 이 광이 빛광자겠죠. 빛의 속도로 탈락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슈퍼스타 K에 나왔던 그 용어라. 더 보여주실 건 없는 거죠? 우리가 다 똑같아. 건질 게 없어요. 탈락 수고하셨습니다. 불타는 나의 마이크 번개같이 빠른 탈락 정신보험단에 지했다 선글라스 각장 벗어 느낌이 딱 오네요. 그렇죠. 뭐 서류나 뭐 이런 걸 내봤자 바로 탈락한다. 그래가지고 씁쓸하네요. 씁쓸한 얘기고요. 네네.
또 요즘 그 구직자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신조어 중에 하나가 치톡팸.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취톡팸? 예. 이게 세 가지 용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취업 플러스 카카오톡 플러스 패밀리. 네. 이 세 용어를 합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 정보를 카카오톡 아시잖아요? 네. 저기 모바일 메신저. 네. 그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이제 패밀리 같은 대학생들의 모임. 이게 뭐 이런 거를 얼라이언스군요. 네, 이런 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취업을 보통 이제 그룹 지어가지고 이제 네. 공부들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취업 준비하는 뭐 이런 모임도 있고, 뭐 CJ, LG 뭐 이런 데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많이 주고받는다고 하죠. 근데 카카오톡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아무나 주진 않겠죠. 자기랑 친한 사람한테만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기 때문에 틱톡팸을 잘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틱톡팸들이랑 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건 조만간 합니다. 뭐 좀 바뀌겠네요. 예. 치텔팸. 그렇죠. 네. 텔레그램. 네. 네. 그럴 수가 저는 예.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선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카카오톡이 한국 찍고 해외로 진출하면서 계속 해외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도와주셔서 텔레그램한테 안방을 털리고 있죠. 네. 검찰이 많이 도와주셨죠. 네, 여기까지 위험하니까. 네. 다음. 요즘 또 취업 관련된 사이트나 이런 데에는 가끔 이런 걸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직어국 슬러시 전화기 슬러시 800 슬러시 3.9. 이거는 무슨 수식이에요? 무슨 암호문도 아니고. 이건 좀 어렵다. 예. 그 예전에 간첩들이 네. 나누는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솔직히 이건 그 뜻을 보지 않으면 쉽게 알아채기가 힘든데요. 네, 이건 좀 감이 안 와요. 예. 이 직어국은 지방 거점 국립대를 뜻한대요. 대충 생각해 보면 부산대나 뭐 경남대가 있나요? 충남대. 충남대나 네. 뭐 이런 데를 뜻하겠죠. 네. 그 전화기는 이공계에서 전기, 전자, 화학공학, 기계공학 이 세 과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기. 네. 그 뒤에 숫자는 800은 토익 점수, 3.9는 학점. 네. 참 어렵죠. 이거 난수표보다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걸 뭐 다시 얘기하자면 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뭐 전자, 화공, 기공 뭐 이런 공대 출신인데 토익은 800점, 학점은 3.9. 자기의 스펙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그 구종 세트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웃을 일이 아니네요. 예. 웃어서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취업 관련된 네. 신조어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그 사무실에서, 그 회의실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신조어들도 좀 알려드릴게요. 얘부터는 또 직장인 버전의 네, 신조어네요. 그렇죠. 네. 까방권. 이게 도대체 무슨 그 이소룡 권법도 아니고. 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저도 이 용어를 듣고 신종 권법이 나왔나.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에 뭐 유슈라고 있더라고요. 네, 저 네, 유슈를 처음 봤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건가 했더니 까마귀 방귀권법. 죄송합니다. 예. 네, 괜히 웃어드렸네. 아무튼 이게 네. 까임 방지권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까임 방지권. 예, 비난이나 뭐 이런 거 받을 때 까인다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까임을 당하지 않는 이런 권리라고 하는데 뭐 이런 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한데 현빈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네. 와이프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뭐 형수님은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 배우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비담이 만나게 해달라며. 그쵸? 예. 아무튼 네. 현빈이 연예병사가 아닌 해병대에 지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때 그 인터넷 댓글에 올라온 용어들을 보면 평생 까임 방지권 획득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현빈은 웬만한 실수는 그냥 네티즌들이 그냥 네티즌 수사대가 동원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너는 해병대 갔다 온 것만 해도 네.
이거 모든 걸 용서해 주마. 맞아요. 네. 아, 그리고 그 누구지? 문희준도 문해중으로 군대 가기 전에 엄청 네. 욕을 먹었다가 네. 군대 갔다 와서 그래도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좋아졌나요? 저 좋아졌죠. 문희준은 별로 안 좋아해서. 그 G.O.D의 그 네. 리드싱어 그 김태우? 뭐 하여간 그 등치 큰 김태우죠? 네. 예. 그 친구도 군대 그 수색대 다녀와서 예. 많이 이미지가 좋아졌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네. 요즘 군대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아 유승균이 왜 군대를 안 갔구나 하는 게 이제는 이해가 가요. 예, 그렇죠. Now, y'all need to turn it up. Yo, 1,999. Can y'all hear me out there?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친했던 이 선배한테 이 네. 카톡이 왔는데 그 선배가 지금 캐나다에 계시거든요. 토론토에. 거기에 지금 이민 가신 지 한 6년 정도 되셨는데 네. 그 큰아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그 군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카츄샤 시험을 봤죠. 네. 다행히 붙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 한국에 나오는 뉴스를 이제 캐나다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큰아들을 군대 보내도 될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카츄샤에 붙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불안이 심하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군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래에. 예전에는 저도 이제 예비역이고 제가 그래도 부장님보다 2개월 군생활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박위 출신이라. 예. 네, 저는 28개월 군생활을 해서 그래도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그래도 군대 갔다 오면 몸 건강하다는 거 증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잘해야 될 게 제가 국방일보라는 군인들 보는 신문에 외고를 쓰고 있는데 네네. 이거 군대 안 가도 된다 얘기했다가는 이게 외고가 잘릴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얘기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저랑 똑같다. 자, 위험하니까 휘리릭 다음 네. 거. 나포츠족? 이건 뭐예요? 이것도 용어가 상당히 재밌죠.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무슨 게임 하는 애들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포츠. 네. 나포츠. 네. 근데 이 보니까 그 나이트 있잖아요. 밤을 뜻하는 나이트랑 스포츠. 이게 이거를 합친 합성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솔직히 운동할 시간이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에 친구들끼리 동호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 근처에도 이제 상암 운동장이 있는데 어우, 거기 좋은 동네 사시네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 가보면 밤에 가보면 밤에 헤드라이트 차에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농구하는 친구들이 가끔 보여요. 이제 조명이 안 들어오니까 그 헤드라이트를 켜고 농구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쟤네들 고등학생들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보면 젊은 직장인들 동호회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트렌드는 보면은 스포츠 광고를 보면 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나이키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라이트 러너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심야에 달밤에 체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달밤의 체조를 예전에 약간 비하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달밤의 체조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습니다. 건강을 그냥 챙겨야죠. 근데 저는 뭐 굳이 이렇게 운동을 안 해도 10,000원 전철, 10,000원 버스를 타면은 그냥 운동이 돼요. 나이 들어보세요. 그 얘기도 안 나옵니다. 자, 다음은 찰러리맨. 이것도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찰러리맨이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뜻을 보니 상당히 참 슬프더라고요. 이것도 합성어인데요. 차일드 아시죠? 네. 어린이란 뜻의 네. 차일드랑 봉급생활자를 뜻하는 셀러리맨을 합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그겁니다. 취업하고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 상남자도 사고 앞엔 연약한 아이 마음. 엄마, 나 어떡해? 이거를 좀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분들도 사정이 있겠죠. 용돈을 받아야 될 만한 사정이 있겠는데 참 이런
찰러리맨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들을 해요. 주변에 보면. 얼굴이 우울해지는 거 보니 혹시 찰러리맨 아니신가요? 찰러리맨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현상 중에 안 좋아하는 현상이 이거예요. 사실상 저도 결혼을 해서 뭐 독립을 할 때까지 솔직히 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시군요. 네, 근데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취업도 늦어지면서, 취업도 늦어지면서 뭐 결혼하면 이제 이 사대문 안에 집 하나 월세라도 구하려고 하면 보증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렇죠. 예. 뭐 이거 좀 씁쓸하네요. 뭐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일 수도 있고요. 일단 진짜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이런 찰러리맨들이 알아서 없어지는 뭐 이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이러니까 뭐 이제 성인들한테 산모 현상이 이제 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또 연결되는 얘기가 월급 고개. 이 보릿고개도 아니고 이 월급 고개를 경험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네네. 얼마 전에 이것도 그 취업 포털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네. 직장인들이 평균 월급을 다 쓰는 날이 며칠 정도 될까요? 얼마가 지나면 월급을 다 쓰게 될까요? 일주일? 많이 쓰시는군요.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보통 직장인들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12일이면 월급을 다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카드 대금을 언제 이체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예. 아까 나왔던 용어랑도 이게 연결되는데 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월급이랑 썸 탄다.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내 거 아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왠지 슬프다. 예. 그래서 이런 월급 고개 때문에 고생하시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네. 뭐 실은 저도 뭐 이 월급 받으면 바로 이제 문자가 계속 오죠. 뭐 무슨 카드 대금 나간다, 보험료 나간다, 뭐 나간다. 그날만 되면 문자다가 수십 통이 한꺼번에 날라오기 때문에 막 정신이 없긴 한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지어라 처음엔 재밌게 들었는데 씁쓸하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 월급 고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저는 월급 고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는데 월급 고개는 그나마 행복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부장님, 뭐 저희 시즌 1부터 항상 그 기업의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하셨는데 이번 주는 뭐 없나요? 예, 이번 주에도 한 군데를 다녀왔어요. 실은 이번 주가 아니라 몇 주 전에 다녀왔는데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회사는 스마일게이트. 웃은 만큼 이 즐거운 회사더라고요. 보통 게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회사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FPS 게임, 총싸움 게임 아시죠? 네네네. 가장 유명한 크로스파이어. 네. 중국에서 대박 났습니다. 중국의 모든 돈을 쓸어 모은다는 그 게임이죠? 예. 이 스마일게이트를 다녀왔는데요. 여기에서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자랑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시 접속자 이게 뭔지 아시죠? 네네. 동접. 예. 동접이 600만까지 갔었대요. 중거에서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근데 600만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부산 인구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마일 게이트 안에서 크로스파이어 팀이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사업팀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얘네 택이 빨간색이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마일 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가 대박이 난 덕분에 매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원래 그 창업을 상당히 오래전에 했어요. 2002년에 창업을 했더라고요. 월드컵 때. 네네. 월드컵 때 창업을 했는데 매년 매출이 2배 이상씩 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지난해 매출이 무려 3,760억. 엄청나죠? 근데 그 중에 영업이익이 2,550억. 알짜 기업이네요. 진짜 알짜 기업입니다. 네.
알짜 기업이네. 회사도 너무 좋고요. 한국에 있죠. 네, 이 회사의 기업 마인드 자체도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스마일게이트에서 그 인사 조직 총괄을 맡으시는 김지훈 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대우하고 충분히 성과를 내도록 독려한다는 게 기업 철학이랍니다. 심오한 내용이네요. 네, 복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네. 특히 교육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서요. 인재사관학교, 뭐 게임업계 인재사관학교라는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요. 김지훈 인사총괄 이사님이 원하는 직무에 대한 경험과 고민이 요즘 구직자들한테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력직으로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본인이 하셔야 될 역할과 직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공채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일게이트도 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직무군을 공채도 어떤 직무군을 선택을 하거든요. 뭐 인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글로벌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직무군을 선택하고 내가 여기서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질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차적으로. 그냥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에 들어간다? 또는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에 들어가면 뭐 월급을 많이 주니까 뭐 예를 들면 복리후생이 좋으니까 이래서 오는 친구들은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겪다 보면 어느 한계점을 겪게 되는데 그 한계점에서 본인이 더 극복해서 더 성장하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대졸공채로 대기업들 대졸공채로 뽑아도 저도 전 직장은 대기업이었고요. 그때도 보면은 1년에 한 30%씩이 그러니까 그해 신입사원의 30%가 1년을 못 버티고 퇴사를 하거든요. 굉장히 근데 취업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렇게 좋은 회사 갔다. 본인도 나 이런 데 갔어 이렇게 좋아하고. 근데 이게 1년 안에 30%는 못 버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상당수를 보면 사실은 그 직무에 대한 깊은 고민, 거기에 대한 성장 비전에 대해서 좀 덜 확신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의 다음 도전이 생길 때 그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라면 학생 때 물론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유사한 경험들을 좀 쌓을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인턴십도 저희도 인턴십 하거든요. 저 이번 여름에도 인턴십을 한 20여 명 했었는데 그런 어떤 기업들의 인턴십을 통해서 그 직무를 경험을 해본다라든지 또 무슨 대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기업들이 주관하는 대회. 저희도 뭐 대회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도 공모전, 게임 공모전도 하고 있고요. 예. 또 좀 멤버십이라고 해서 실제로 팀을 꾸려서 게임을 만들게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게임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강대인가 이번에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장들을 많이 마련을 해주거든요. 요즘에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그런 경험들이 좀 덜 한다면 하다못해 본인의 선배들이나 먼저 사회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하고 깊이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본인의 확신을 좀 가지고 지원을 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전 직장이라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 그 공채로 제가 한 명을 뽑았던 제가 제 밑에 일을 하나 뽑았었는데 이건 뭐 팟캐스트에 쓰셔야 되는 게 전혀 나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관할했던 조직 중에 물류 쪽이 있었어요. 저희 지금 회사는 아니고요. 근데 이 물류 쪽의 친구를 이제 뽑는데 물류는 굉장히 남성 베이스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특히 저희가 그때 했던 물류가 그때 완구류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당시 했던 물류 중에만 예. 주 아이템이 막 예. 완구인데 예. 이게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정신없거든요. 그냥 거기가 그래요.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또 실제로 뭐 좀 몸 쓰는 것도 있고 예. 좀 이렇게 거친 분들하고 예. 대응도 해야 되고. 근데 그때 저희가 이쪽 포지션에 여성 인력을 뽑았어요. 되게 특이했던 케이스예요. 예. 네. 근데 이 친구가 어땠었냐면 지원하기 전에 대형 물류,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소위 물류 회사들 있잖아요. 예. 그 물류 회사를 본인이 직접 다 찾아갔어요. 가서 물류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막 한 거죠. 그 회사 분들하고 예. 뭐 문전박타도 많이 당했더라고요. 예. 근데 본인은 물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음. 이쪽에서 물류 전문가로서 성장을 해보려면 이런 것들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여성이지만 이런 것들 내가 충분히 이렇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친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건 첫 번째는 뭐 열정이 있었던 거고 예. 네. 또 하나는 그 열정 기반으로 본인이 직관적 경험을 이렇게 좀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뭐 대졸 취업 시즌이기도 하니까 좀 그쪽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요즘에는 좀 길들이 많이 넓혀져 있으니 예. 경험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좀 나눠보고 그러고 지원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네, 스마일게이트의 김지훈 인사조직총괄이사님 말씀을 잘 듣고 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기는 하는데 시즌2는 좀 달라졌죠? 그렇죠. 우리가 좀 과욕을 부리는지 이런 좀 우려가 있으나 1, 2부로 나눠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즌 1에서는 그냥 그 책 소개 한마디까지 해서 끝냈었는데요. 책 소개 한마디와 또 새로운 코너를 하나 더 만들어서 2부에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새로운 코너 저 오늘 알았습니다. IMC 플러스